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김주현형법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샘플로 한번 이제 또 태블릿 강의라고 해서 그걸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친한 분들한테 전화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떠세요? 그 칠판에서 이제 하는 거랑 그랬더니 어, 차에서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좀 편하다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예, 선생님 얼굴이 좀 못생겼으니까 좀 작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해가지고 지금 제 얼굴이 지난주보다는 작게 보이고 저도 좋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얼굴이 크게 나왔을 때는 잡티도 있고 이래서 좀 창피했는데 예. 다음엔 아예 모자이크 해가지고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형법정주의에서 두 번째 테마 소급표 금지 원칙과 예외라고 돼 있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신 분이니까 소급표를 갖다 금지하는 것은 지금 행위 시에는 죄가 아닌데 나중에 이제 이 어떤 법이 생겨가지고 행위 시에 죄가 아니었던 것을 처벌하게 되면 우리 불안해서 못 살죠. 그래서 이거 예측 어떤 것이 처벌되는지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소급표가 금지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시험은 그 원칙보다도 예외적으로 소급이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주로 내요. 여기는 또 이제 쉽게 정리할 수 있고 자, 팁이라고 이제 보이시죠? 주형법정주의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도이므로 유리한 규정은 소급할 수 있으며 유리한 거는 소급하더라도 이제 이거 인권 보장이 더 잘 되니까 소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죄형법정주의에서 형이 이제 형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따라서 공소시효와 관련된 것은 신중히 판단해서 소급할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그다음에 또한 형벌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완처분은 형사제재라는 것이 형벌하고 보완처분인데 보완처분은 형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래의 범죄에 대한 예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완처분도 소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에서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형식은 보완처분이지만 형벌적 성격이 있는 거, 뭐 자유를 제한하거나 뭐 등등 이런 것은 소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암기해야 될 거고요. 또 판례는 죄형 법정주의할 때 법이 말 그대로 이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는 이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죠. 법이죠, 법. 따라서 이제 판례가 그 자체가 법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된 판례는 소급시킬 수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나 위헌 결정 중은 원래는 소급이 안 되지만 형벌에 대한 것은 소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법에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에서는 소급이 가능한 예외들이 주로 출제된다고 했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급이 가능한 거, 요거는 외우시면 좋아요. 예외적으로 이건 원래 소급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1번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보완처분 중에서 보호관찰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뭐 보호관찰도 되고 또 다른 늦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처라는 글자를 이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절차법 바로 형사소송법도 주형법정주의 규율 밖에 있고 소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절. 그래서 처절이라는 말이 나오고 헌법재판소의 형벌에 대한 위헌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절, 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다음에 양형기준표도 형법 법이 아니라 대법원의 어떤 이제 권고사항 정도예요. 형량 매기는 기준. 그래서 이것도 소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판례 변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리한 경우 아까도 이거 인권 보장 때문에 유리할 때는 소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인지라고 왜 우리가 존속사례죄 배울 때에 혼인 외의자를 그 남자가 이제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이제 자식으로 인정하는 절차죠. 이거는 이제 소급해서 행위 시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니었더라도 나중에 이제 인지를 받아 혼인 외의자인데 인지받아서 소급하면 친족상도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친족상도에서 형면제는 안 되는 건 아시죠? 아마 앞으로 이제 친고죄로 바뀌게 될 거예요. 외우기 좋지 않아요? 처절헌 이것을 이제 발음상 처절한이라고 생각하고 처절한 양을 판 사람을 유인하는 것은 소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완처분은 이제 소급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보호관찰 그다음에 전자감시 부착 기간 연장 전자발찌죠. 기간 연장하는 거. 또 아청법상 공개명령 제도. 그다음 신원 공개하는 거. 또 성폭법상은 고지명령 공개명령. 다 이제 소급이 이것도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수입 이용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를 갖다가 어떤 이제 법 제정 이전에 수감돼 있는 사람도 요 DNA를 갖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유는 이제 뒤에 써 있긴 한데 어떤 공익 그런 목적이 어떤 이제 이들의 사익보다 훨씬 크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는 없죠. 이렇게 소급이 되는구나. 근데 소급이 안 되는 거 얘가 중요하죠. 얘가 가정폭력법상 줄여서 가폭법상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적 성격이 있다고 이제 옆에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일정 장소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징역에서 역이라는 일한다는 그 개념이 있어서 형벌적 성격이 있어서 소급할 수 없고 요걸 조심해요. 아청법상 고지명령제도. 요거는 이제 소급할 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노역장 유치도 이게 벌금을 안 내면 이제 교도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 얼마씩 이제 까나가게 되는데 요거는 교도소 수감되니까 형벌적 성격이 있어서 소급하면 안 됩니다. 순수 보안 처분이 아니란 얘기죠. 저 전자감시 제도는 기간 연장은 소급할 수 있는데 그 하한을 갖다 이제 그 아래 기간을 갖다 2배 가져간 것은 소급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요거를 기억해야 되겠죠. 요거 1번부터 4번. 그래서 암기 방법도 써놨어요. 가정폭력했다가 악오 이게 이제 아청법상 고지를 줄인 거예요. 노역장 유치되고 악오는 이제 한탄하는 거죠. 악오 노역장 유치되고 전자감시 하한 2배 된 것은 소급은 말아주세요라는 약간 좀 유치한 문장이긴 한데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300행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에서 좀 더 몇 개 추가가 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3개 문제집을 보다 보니까 이제 빠진 게 좀 보여가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300행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추가하실 내용들 예를 들어서 성폭상, 고지명령, 공개명령, DNA 요거 이렇게 빠져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으로 거의 다 풀 수 있는데요. 15번 문제 봅니다. 형벌을 신설하거나 가중하는 형법규는 없던 벌을 만들거나 형을 더 높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불리해진 거죠. 그 시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 어떤 더 무거워지고 불리해진 것이 시행 이전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게 소급이고 그때는 이제 소급될 수 없는데 그것은 자유형도 형이잖아요. 형벌. 벌금형도 형벌이고 주형은 뭐 이제 당연히 형벌이고 부가형은 이제 몰수 이런 건데 그것도 이제 소급하지 마라. 불리해진 거는. 그래서 묻지 않는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은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최근 경감부에서 기출이 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개념들이 다 형벌이라는 것만 알면은 자유형, 벌금형, 주형, 부가형 다 이게 형벌이니까. 그다음에 16번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은 수용인 이제 교도소의 기결수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죠. 유죄 확정돼가지고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 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 처분으로서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DNA 채취당했다고 해서 자유를 뺏기거나 자기가 또 강제 노동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형벌적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형벌적 보안 처분이다. 뭐가 DNA 수집 이용. 그래서 이 사건 법률 소급 적용은 이건 이제 형벌적 성격이 아니니까 어떤 이제 소급해서 적용하더라도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역시 맞죠. 이거는 이제 최근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300형에는 빠져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변호사 시험은 가급적 반영 안 했다가 요새 총론 난이도가 워낙 높아지는 바람에 변호사 시험에서도 좀 매력 있는 건 이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 수준은 낮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부나 아니면 이제 변호사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이제 승진도 경감 승진 정도 하시는 분들도 봐도 전혀 이제 무리가 없습니다. 17번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정한 그럼 노역장 유치 기간이 이것도 이제 형벌적 성격이라고 그랬죠. 이제 끌려가서 교도소에 수용돼 가지고 이제 강제 노동하는 거 그걸 중하게 정한 것이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군수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해법 부칙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죠. 이 노역장 유치 기간은 형벌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급 적용하면 이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21년 변시 최근 기출이고요.
18번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여러 취지를 또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 조항의 신설 수급에 관한 법리에 비춰보면은 비록 아동학대 처벌법이 3, 4조 1항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252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 피해 아동의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 그래서 그 이제 공소시효가 일단은 이제 그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이제 스톱돼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걸 갖다가 소급 적용하는 것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제 이 바뀐 이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 소급할 수 있는지 소급이 안 되는지가 좀 규정이 없대요. 이 규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전행이 아니라 진행인데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당시 범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범죄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공소시효 같은 경우도 주로 정지 소급이 이제 되는 것이 훨씬 많죠. 그래서 맞고 이거는 최근 이제 법원 행시 문제입니다. 19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보호관찰. 여기서 포인트는 보호관찰이죠. 형사제재이므로 형사제재는 맞아요. 근데 형벌은 아니죠. 형사제재 안에는 형벌하고 보완처분이 있는데 보호관찰은 보완처분이죠.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재판시 규정에 의해서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틀렸죠. 틀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순수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아까 소급이 안 되는 보완처분은 아까 외웠잖아요. 가족폭력했다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역장 유지되고 전자감시 한 2배 가중된 것을 소급 말아주세요. 그거 아닌 건 다 소급이 되거든요. 보완처분은. 그래서 해설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이제 소급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많이 출시됐죠. 23년도 해경, 22 경관, 22 검찰, 21년도 변시, 20년 법행, 뭐 16년도 경찰 승진. 그래서 이제 그 소급할 수 있는 거니까 소급이 안 된다 그러면 틀리죠. 20번 쉽죠. 아까 가정폭력 거기에서 이제 사회봉사명령이 있었잖아요. 가정폭력했다가 사회봉사. 요거를 이제 행위 시에는 100시간이었는데 나중에 가중된 거 200시간으로. 그것을 신법 200시간 적용하는 것은 안 되죠. X. 그는 이제 이 사회봉사 명령은 이제 형벌적 성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많이 나왔죠. 24년 검찰 뭐 등등등 해서. 21번. 자, 성폭법상 공개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요거는 이제 소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급의 근저 원칙상 이제 그 고지명령이 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틀리죠. 그러니까 소급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아까 아청법상 고지명령이었습니다. 다음에 22번 아청법상 여기도 오타가 있네.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저기 책 출간하기 전에 한번 오탈치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아청법상 공개명령은 요거는 이제 소급할 수 있죠. 안 되는 건 뭐예요? 고지명령만. 그래서 이제 이걸 소급하더라도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죠. 23번 또 아청법상 요거는 이제 아청법상 고지명령이네요. 요놈은 요거는 이제 소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해설은 나와 있는데 그 독학하시는 분들 보고 오늘 제가 답을 달아놓지 않았구나. 다음에 23번, 24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치 그 개정돼서 기간을 연장. 기간 연장하는 건 소급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소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건 뭐예요? 한 2배 가중.
25번에 바로 있죠. 한두 배. 요거는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X. 26번.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에도 적용되므로 틀렸죠. 소급이 되는 예외에 보면 처절할 때 절이 절차법이었잖아요. 이건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절차법에도 적용되므로 여기 틀렸죠 그냥.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한다 틀렸고요. 27번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다시 소취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법률을 사후적으로 지정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제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걸 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진정소급표라고 얘기했죠. 그게 밑에 아마 써 있을 텐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그때 이제 하나회라는 신군부 세력을 갖다가 임기 중에는 이제 우리 어차피 처벌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군부가 이제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전두환 장군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처벌이 된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진정소급표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 내란이라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공익은 굉장히 크고 사익이 작을 때에는 소급할 수 있고 또 부진정소급표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연장하는 것은 공익이 사익보다 큰 정도면 이제 소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언제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틀립니다. 그리고 객관식에서 언제나는 좀 의심해야죠 원래. 그래서 이제 요 해설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이른바 부진정 소급표 요거는 이제 개인의 신뢰와 공익을 비교해서 공익이 개인의 신뢰 보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하는 것도 헌법상 정당화되고 진정소급입법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 완성됐을 때는 여기서 표현이 살짝 바뀌어요.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그다음에 개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이런 이제 이때 좀 더 까다로운 거죠 이렇게. 그래서 허용될 수 있다 소급이. 최근 경찰 승진에도 나왔고요. 28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253조 3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되는 경우 공소 제기 시에 공소시효의 기간은 경과되지 않는다. 즉 이 얘기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거죠. 소급해서 정지된다. 라는 거고 또 21년도 해관 또 이제 18년도 경찰 승진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도 많이 봤던 질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29번 헌법재판소의 형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 결정은 여기서 이제 처절을 할 때 헌 이게 나온 거예요. 요 위에는 주로 절차법 얘기가 써 있던 거예요. 공소시효. 그래서 처절 이렇게 좀 처절까지 왔고 그다음에 헌 이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이제 배열을 책 순서대로 맞추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구성을. 그래서 위헌 결정은 소급해서 희롱을 이름으로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유명한 거죠. 근데 그 근거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원래는 2항이 원칙이에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소급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즉 형벌이 들어있는 것은 소급한다라고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소급해서 그럼 처음부터 그 조문은 없던 게 되니까 구속 요건이 없으니까 이제 무죄죠. 네. 그다음에 그리고 다음 효과는 이제 재심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심으로 무죄가 나오겠죠. 30번. 자, 여기서 키워드 찾아보세요. 양형 기준. 처절한 양할 때 그거. 이것도 소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양형 기준이 높아졌는데 그 전에 이제 높아지기 전에 한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높은 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소급 적용했을 때 위법이 있다라고 하면 X 틀립니다. 그래서 그 해설에 보면은 어떤 이제 가장 포인트는 여기 둘째 줄부터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단지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급할 수 있다는 거고 많이 나왔죠. 그리고 사실은 이전에도 더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걸 너무 길게 쓰면 이제 책이 두꺼워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불안해서 비교적 좀 2010년대 그때까지만 기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원래 그 전에도 좀 나왔던 겁니다. 31번. 자, 처절, 헌, 양. 그다음에 이제 판례가 나와죠. 그래서 판례의 변경. 판례의 변경 소급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소표 금지 원칙에 반한다면 틀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형사처벌에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판례가 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미국처럼 불문법 국가도 아니고, 이것도 엄청 많이 나왔죠. 뭐 최근에 거의 뭐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되니까 이런 걸 이제 빈출 지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32번 소급표 금지 원칙은 주행법정주의 파쇄 원칙으로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후법의 소급표도 인정되지 않는다. 유리할 땐 소급하죠. 처절, 헌, 판, 유리한 경우. 그래서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니까 유리한 경우는 소급 가능하고 형법 1조 2항에 있죠. 그 범죄 후 죄가 폐지되거나 형이 경하게 변한 경우는 신법에 의한다라는 그로 가면 됩니다. 이제 최근 경찰 승진에서 나왔고요. 유리할 때 소급할 수 있어요. 처절은 양, 판, 유까지 나옵니다.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인지죠, 인지. 그래서 인지 사건은 이제 스토리가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벌 2세, 재벌 이런 회장님들이 보면 아무래도 경제력이 좀 높고 그러니까 이제 내연 관계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는 것은 짐작하실 거예요. 최근에도 최태원 회장님인가?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님의 따님, 어떤 이제 내연 관계 때문에 이제 이혼 소송 중인 거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근데 여하튼간에 한 사건에서는 그 내연녀한테서 아들을 낳았는데 내연녀가 그 아들한테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사실 재벌 회장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얘가 성장해가지고 하루는 이제 엄마 그 돌아가신 아빠는 이제 뭐 하시던 분이었어 하는데 어머나 뉴스에 그 재벌 회장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제 엄마도 세월도 오래 지났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사실은 저분이 너희 아빠라고. 그래서 얘는 이제 굉장히 좀 놀랬고 좀 많은 기대감도 사실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그 재벌 회장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상가에 갔는데 그 후손 중에서 이 내연 관계에 있는 분의 아들이 제일 회장님 얼굴이 닮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라고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상주가 얘기하니까 나도 아들이라고. 근데 거기서 뭐 놀래가지고 그냥 내쫓아겠죠. 그냥 거기서 거기에 이제 저 한이 맺힌 애가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절도를 해요. 근데 이제 혼인외자인데 아직 인지가 없었죠. 회장님은 돌아가셨고, 근데 어떤 우리 법에서 DNA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인지를 받아낼 수 있어요. 돌아가셨을 때는. 그래서 인지가 되면 민법 286조에 의해서 출생시로 소급한다 인지는. 그럼 이제 처음부터 직결쪽이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형 면제가 되니까 형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상속 재산을 다시 또 분할받을 수 있어요. 절도죄의 형은 안 받고 유죄라도.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이었죠. 다음은 34번 게임 관련 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 머니 환전 알선 등등등을 처벌하게 되었던 바, 자 이게 중요해요. 시행일 이전에 해제했던 환전 이거를 처벌하는 것은 이 시행일 전, 여기가 이제 포인트 중에 포인트예요. 요게 소급표예요. 네,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X. 다음에 최소한 명확성 원칙이라고 제가 아예 최소한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최대한 명확성을 요구하게 되면 큰일 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죽였는지 방법을 다 쓸 수는 없다고. 그래서 최소한 명확성 원칙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명확성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이제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마다 그거는 이런 게 선량한 부속에 반하는지 아닌지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법관이 자의적 해석, 좀 쉽게 얘기하면 자기 꼴린 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으니까 큰일 납니다. 근데 문제풀이 팁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거, 즉 불명확한 거. 그거를 갖다 기억하는 게 편하고 그것만 알면은 풀기 쉬워요. 왜냐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명확하다고 하고. 또 하나의 팁은 만약에 우리 그러니까 독직 폭행이라고 그래서 우리 국가적 법익에 실무상 독직 폭행이라고 부르는 이제 어떤 이제 가혹행위 하는 거 있죠. 고문. 그것이 만약에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주행법정지 위반으로 이제 소급해서 구속요건이 없어지니까 무죄가 되고 조문은 삭제되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제 낙태죄 이런 건 좀 써먹지 않잖아요. 저기 부동의 낙태죄 이런 거 말고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음란은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연음란죄 이런 게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좋고, 자 그래서 이제 명확하지 않은 거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공중도덕법상 유해한 업무. 그래서 뭐 해롭다. 이것도 이제 너무 넓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야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것도 이제 포괄 위임으로 금지도 됐지만 주행법정 위반도 됐지만은 야구 관리 필요한 사항은 너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약이란 글자를 생각하시고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라는 것은 예전에 다음 아고라라는 그걸 커뮤니티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미네르바라는 저기 그 필명을 가진 분이 자기 경제 예측을 하는데 희한하게 잘 맞아요. 미국의 어떤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는 거 뭐 등등등 이런 이제 너무 잘 맞으니까 외국 사람도 그 사람이 쓴 글을 봤어요. 독일에서도 보고 막 이제 전 세계에서 워낙 이제 전 세계 경제를 맞추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이제 신기가 내리거나 천재인데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 예언을 또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다 회수해 가는 거야.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생기거든. 그래서 검찰이 기획수사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이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갖다가 이제 허위 통신한 자를 갖다 처벌한다는 것으로 구속해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외국에서는 되게 그걸 비난했고, 근데 이제 이 헌법선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 이제 명확하지 않다. 뭐가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라는 게 공익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 넓을 수 있어요. 명확하지 않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외환관리법에서 도박이나 범죄는 명확하죠. 도박은 승패가 우연한 것, 범죄는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건데 문제는 요거예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관한은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선량 풍속이라는 개념은.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미풍양속을 해치는 아름다운 풍속. 선량한 풍속이나 미풍양속이나 좀 비슷하죠. 예. 이것도 이제 그 사람마다 좀 성향이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더 이제 깐깐하실 거고 또 좀 나이가 젊거나 어린 분들은 좀 더 이제 유연하고 관대할 거고 달라질 수 있어서 좀 안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아마 유학 갔다 온 사람 같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왜 날씨가 햇빛이 좋은 날 이제 우통 벗고 이제 선탠을 많이 하잖아요.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아파트 단지에서 그걸 하고 있었다가 누가 그걸 이제 안 입고 있게 생각해가지고 경범죄 처벌법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될 위기에 놓였는데 헌법 재판을 했죠.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 명확하죠. 그냥 그 옷 다 벗은 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가려야 할 곳. 어디를 가려야 되냐 사람. 뭐 이제 이슬람권에서 뭐 히잡이나 이런 것도 얼굴도 가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어디까지가 가려야 될 때인지 아닌지 이거 명확하지 않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요 조항이 좀 이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려야 할 곳. 그다음에 저속하다. 저속의 반대의 말이 뭘까요? 품격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저속이라는 것도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절대적 부정기형. 절대적 부정기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 이제 얘가 써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용으로 한다. 그럼 법정형의 최고가 사용이면 그 최하는 뭡니까? 그걸 모르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고. 그다음에 모모할 우려라는 말. 아동의 덕성을 심의할 우려, 또 사회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라는 것도 집회라는 것도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 평화 안전을 해야 할 우려 있어요. 또 우려가 3개 있는데 다 불명확한 거로 됐습니다. 또 어떤 차가 화물차이면서 동시에 승용 또는 승합차일 수도 있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거는. 그래서 명확하지 않고 승. 그 다음에 국론 분열이란 말도 좀 명확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 밑에 써놨는데요.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 유약. 아까 이제 저기 그 뭐냐. 유의한 업무. 그 다음에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익을 해야 할 목적, 미네랄 사건, 선량한 풍속, 미풍 양속, 그 다음에 가려야 할 부분, 그 다음에 저속, 그 다음에 절대적 부정경, 우려, 승용차, 승합차, 뭐 저쩌고, 국론 분열. 그래서 유약한, 공선미, 여자 이름 같죠? 저절로 우승한 다음에 국론을 분열하고 있다.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은 거고, 이거 말고 나오면 다 명확하다고 보면 돼요. 이게 문제 풀기가 쉬워요. 35번.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이제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통상 해석 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 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규정했다면은 다소 광범위란 다소란 말은 제가 이제 강론이나 이런 거 강의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다소 과장된 광고 무죄입니다. 다소는 약간 이런 뜻인데 또 무고죄에서도 다소 과장된 신고 무죄입니다. 또 이제 다소 심한 기합은 심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판례가 볼 때. 그래서 다소 광범위한 거 약간 그 광범위해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한 개념을 사용했더라도 통상 해석 방법에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 바로 우리들이죠. 이것이 이제 뭐를 보호하고 뭐가 금지되고 어떤 처벌과 그 정도를 받는지 알 수 있다면 명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명성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맞고요. 이것도 여러 시험에 좀 최근에 나온 게 보이죠. 다음에 39번, 아니 6번. 법규범의 문헌은 어느 정도 가치 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일반적 기본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대한이 아니죠. 최소한이라고 그랬죠. 최대한으로 하게 되면 그 살인 방법을 다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 37번.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과 법정의 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이제 그 맞는 거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법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차별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고. 다음 38번. 청소년 보호법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선량한 풍속이나 미풍양속은 명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봅시다. 청소년 보호법이고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라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자, 이건 청소년들을 숙박업소 주인들이 이성 혼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남녀 같이 재우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풍기문란이라는 것은 이성 혼숙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명확하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정리해드리면 꼭 이 양쪽 다 남녀가 둘 다 청소년이 필요 없고 한쪽만 청소년이라도 이제 숙박해 주면 안 됩니다. 숙박 안 그러면 원조 교제 조건 만남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39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